그 전립선 비대증이란 그 남자분들은 방광 밑에 소변이 내려가는 곳을 싸고 있는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남자분들 정액을 만들어내는 구조죠. 근데 이 장기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줌 내려가는 길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소변 보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변화가 오게 되죠. 그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겨울철에 심해지시는 경우는 기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결국은 소변을 보는 게 전립선 안에서 소변이 내려가는 부분이 이완돼 줘야 오줌이 잘 내려가게 되는데, 날이 춥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경직이 오게 되고 딱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줌 누는 게 좀 더 부드럽게 이완이 돼주지를 못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되면은 이제 감기를 앓게 되시면은 감기약 성분에 이런 오줌을 누기 힘들게 하는 그런 성분들도 있고요. 그런 원인 때문에 주로 겨울에 소변을 못 넣어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감기약에 코에 그 콧물을 안 나오게 하는 항히스타민제라든지 기침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들이 방광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변 보는 게 힘들어지죠. 또 겨울에 관절염이 안 좋아지고 이런 통증이 악화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통제라든지 근이완제를 쓰게 되면은 방광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소변 보는 게 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먼저 나타나는 경우는 오줌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니까 오줌빨이 약해지신다 그러죠. 오줌이 이렇게 뻗어서 나가지 못하고 발 앞에 떨어지는 그런 그 오줌 줄기의 약화가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그게 점점 심해지면은 소변을 그 방광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가신다든지, 혹은 밤에 자꾸 깨신다든지, 잔뇨가 자꾸 남는 잔뇨감이 있다든지, 그런 변화들이 오시게 됩니다. 글쎄요, 이제 소변이 좀 약해지시면은 그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실제 객관적으로 오줌 누는 속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오줌 누는 속도가 15 이하로 약하면은 치료를 하는데요. 그걸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는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보통 이제 젊은 사람도 미리 오줌을 누면은 좀 약하게 느끼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좀 약하다 하는 느껴지는 게 잠시 그러고 지나가는 거는 괜찮은데요. 연속적으로 한 2, 3일 이상 계속 그런 증상이 있다든지, 혹은 가끔 자주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증상이 2, 3일 이상 급하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또 보통 우리가 50세 그러니까 이전에는 밤에 깨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50세 이후 되면 밤에 한 번 정도는 깨는 걸 정상으로 봐요. 근데 그 횟수가 많다든지 그렇다면 비뇨기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때 약하다고 느끼신다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가끔 약하다 하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별로 불편하진 않은데, 내가 예를 들어 외출하기 전에 미리 소변을 누는데 좀 약하다고 느끼신다든지, 혹은 집에서는 괜찮은데 공공장소에 가서 좀 약하다고 느끼신다든지, 그런 정도의 변화는 글쎄요, 뭐 아직 증상이 많이 진행된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평상시 약하다고 느끼는 경우, 그러니까 요량이 많이 늘었을 때는 잘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평상시 약하다고 느낀다면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죠. 특히 45세 이상 되셨다면, 전립선 비대증이 그 나이 이후에 주로 오니까 그렇다면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해지턴시라고 가서 오줌이 시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이것도 역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계속 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45세 이상 40%, 50세 이상 50%, 60세 이상 60%.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고 있는 경우는 계속 나이에 따라서 점점 더 커지는, 그러니까 나빠지는 경향이 있죠. 보통 검진에서 시행하는 전립선 초음파는 복부를 통해서 보게 되어 있는데요. 복부를 통해서 보는 전립선은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별 검사라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항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봐야 정확하게 전립선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정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전립선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요속을 직접 측정을 해서 꼭 전립선이 아니더라도 방광 문제 때문에 오줌이 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자주 가는 문제는 소변이 잘 저장을 못 해주는 방광의 문제일 가능성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과민성 방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없다 하더라도 소변을 자주 가고 급한 경우가 있다면 그건 오히려 과민성 방광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과민성 방광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초음파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불쾌한 배뇨 증상이 있다면 비뇨기과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질환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전립선이 결국 방광 밑에 있으면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방광을 자극해서 과민성 방광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과민성 방광 자체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두 개의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 과민성 방광의 대표적인 증상이 절박뇨가 돼요. 그러니까는 소변이 마려운데 참지 못하고 급하게 된다면 그건 과민성 방광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물론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절박뇨는 과민성 방광, 그러니까 방광이 저장을 잘 못해주는 저장하는 기능의 잘못이 온 과민성 방광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사람의 방광은 최대 방광 용적을 400cc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컵을 꽉 채웠을 때 200cc인데요. 요거 두 컵이 400cc죠. 400cc 정도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정상이죠. 근데 그 이상, 그러니까 500, 600cc가 됐는데 급했다. 그건 오히려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요. 약을 먹게 되면은 약이 이 부분을 이완시켜서 소변을 편하게 넣을 수 있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립선이 더 안 자라게 하는 그런 약을 같이 전립선이 많이 크신 분들은 같이 드시게 되고요. 결국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는 방광에서부터 소변이 내려가는 부분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커져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완시켜서 소변을 잘 내려가게 하는 약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물이 이쪽 부분을 이완시켜서 소변을 통과하는 걸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또 전립선이 많이 크신 분들은 전립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커지니까 자꾸 더 안 크게 억제하는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같이 투여해서 이 부분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도 이 부분이 오줌이 잘 원활하게 못 지나가게 되니까 결국 수술이라는 거는 들어가서 이 부분을 긁어내 버리는 거예요. 제거해서 소변 내려오는 길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 전립선 비대증 약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커져 있고 이 부분을 이완시켜서 오줌을 편하게 내려갈 수 있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원칙은 계속 먹는 게 원칙이십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처럼 계속 드시는 게 원칙이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는 소변이 잘 유지되면 약을 좀 휴약 기간을 두든지 좀 끊을 수는 있지만 심하게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적 제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약을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 약의 부작용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립성 저혈압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원래 처음에는 혈압약으로 개발됐던 약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압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데요. 갑자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혈압이 밑으로 쏠리면서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면 큰 부작용 없이 계속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역행성 사정이라고 사정액이 안 나오는 현상을 겪게 되시는데요.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죠. 환자분들은 놀라시기 때문에 오시는데요. 한 반수 정도에서는 역행성 사정을 겪으실 겁니다. 사정하는 느낌은 있는데 정액이 여기서 앞으로 뿜지 못하고 뒤가 열려 있기 때문에 뒤로 방광으로 샜다가 소변 볼 때 같이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이죠. 대부분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온열 치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좌욕처럼 뜨뜻하게 한다든지 혹은 항문 쪽에 넣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들인데요. 약의 효과보다는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약의 효과보다는 못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뜨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급성 요폐, 그러니까 소변을 못 봐서 방광이 자꾸 늘어나는 일, 급성 요폐가 자꾸 진행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결국은 수술은 약을 써도 계속 남는 오줌이 있거나 하는 분들,
혹은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약을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수술을 원하시는 분은 수술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게 전립선 자체를 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 전립선을 깎아내서 중간에 오줌 내려가는 부분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자라 나올 수는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빠른 분들은 5년, 조금 일반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보실 수는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 더 안 자라게 억제하는 약을 쓰시기도 하시고요. 네. 보통 이 수술을 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10년 정도면은 수술 후에 큰 문제 없이 지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젊은 분에서 적극적으로 수술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너무 진행을 해버리면은 결국은 방광이 상하기 전에는 수술을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립선은 사실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고 소변을 누고 참고 하는 거는 다 방광이 하는 건데요. 전립선이 계속 막혀 있는 게 너무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방광의 힘이 떨어지고 방광의 기능이 나빠지게 되죠. 그러면은 수술을 해도 여전히 소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맞추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통상 우리가 오줌 누는 속도가 15 이하로 많이 약해진 경우는 약을 써도 그렇게 약해진 경우는 방광에 문제가 있을 거로 보고 그 정도면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제 개복 수술이라 그러죠. 배를 열고 수술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배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회음부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내시경이 많이 안 좋을 때였으니까는요. 전립선이 아주 큰 경우 정상이 15에서 20g쯤 되는데요. 100g 이상 되고 뭐 한 200g 이렇게 굉장히 큰 전립선일 때는 내시경이 닿지를 않고 내시경으로 긁어내야 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를 열고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내시경이 많이 발달을 하고 레이저 같은 그런 고가의 장비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배를 열거나 회음부를 열고 들어가서 절개 수술로 깨내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이제 전립선 암일 경우는 전립선을 완전히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배를 열고 들어가게 되죠. 내시경 수술을 하는데 그 칼을 뭘 쓰느냐, 전기칼을 쓰느냐, 레이저를 쓰느냐 그 차이죠. 레이저도 결국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레이저를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시경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살을 잘라내느냐, 제거하느냐의 방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골드 스탠다드는 전기로 잘라내는 게 골드 스탠다드로 되어 있어요.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은 홀륨 레이저라 그래서 레이저로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전립선 절제술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보험 적용이 되고요. 저는 전립선 초음파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었죠. 그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내기만 하기 때문에 소변을 누는 데는 거의 관여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은 수술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지 전립선 수술을 할 때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전립선 수술을 하느냐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 기준이 되지는 않고요. 방광 기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변을 누는 거는 누고 참고 하는 건 다 방광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방광 기능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요. 본인이 방광 기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으로서도 방광 기능이 얼마나 보존되어 있는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커지기 때문에 예방하는 거는 딱히 정해진 거는 없으세요. 다만 동양인에서 서양인보다 좀 적은 걸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식생활에 영향을 좀 받는데 육식보다는 좀 채식 위주로 콩, 단백 이런 걸 하면은 조금 덜 하긴 하죠. 근데 특별히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밝혀진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 때 효과는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소변을 누기를 좀 편하게 해주고 전립선을 좀 이완시켜주는 효과는 있는데 약을 드시면 훨씬 효과는 더 있으시죠. 그러니까 약을 안 드시는데 조금 드시는 정도는 크게 효과는 조금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약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전립선이 더 안 자라게 하는 약인데, 그 약을 이제 탈모 때문에 혹 잘라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게 이 약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돼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성분이 특히 가임기 여성들이 만지게 되시면은 그게 피부를 통해서 흡수하게 되면 태아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가임기 연령의 여성분들은 그걸 자르거나 그런 만지지 않는 게 좋으시죠. 결국은 탈모가 남성형 탈모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게 되면은 탈모의 진행을 지연시킨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배뇨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뭐 자주 가는 게 문제인 분도 있고, 오줌빨이 약한 게 문제인 경우도 있고, 뭐 절박뇨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실금, 남자분 물론 요실금은 별로 없지만 여자분들이 많으시지만 뭐 배뇨 증상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주 가는 게 결국은 제일 좀 많이 얘기되시는 건데요. 젊으신 분인데 전립선 비대증은 아닌 것 같고 좀 자주 가고 급하고 한 게 문제다.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은 소변을 굉장히 자주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방광을 굉장히 자극을 하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 중에 소변을 굉장히 자주 가고 급하고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커피를 좀 줄이시는 게 좋죠. 녹차도 마찬가지고요. 또 맵고 짜고 한 음식도 소변 방광을 굉장히 자극하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그런 음식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빈뇨나 절박뇨가 있다면 그런 걸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몸에 물이 좋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는 걸 권장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일하시다가 퇴근하시고 집에서 깜빡하고 저녁에 물 먹어야지 하고 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시면서 밤에 자꾸 야간 단뇨로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잘 배뇨 일지를 적어 보면 몸이 좋으니까 물을 드시는데 꼭 저녁에 드시기 때문에 자꾸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물을 먹는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그런 것들은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정도 먹는 건 나쁜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몸에 좋다고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머그컵 정도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안 좋으신 거고요. 그 정도라면 크게 문제되실 건 아니에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성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보통 이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줌빨이 약해지니까 성기능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성기능과 연관이 돼 있다고 밝혀지진 않았어요. 다만 같은 연령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연관을 지으시는데 성기능과 관련되지는 않았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냥 을에 약해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방치해뒀다가 방광 기능이 많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도 약을 써도 별로 방광 기능이 벌써 안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약을 써도 잘 안 듣고, 수술을 해도 별로 경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변 줄기가 많이 약해지고 불편하다 하면은 반드시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으시고,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한다기보다는 그런 게 안 올 수 있게 관리를 하는 질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광 기능이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